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정보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시간 산토크 진행의 임평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3%가 줄었다고 합니다. 가임 기간 동안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요, 경제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안에 출산율이 높아질 거란 긍정적인 기대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 이유 중 하나는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 이길 수 있다. 긍정 마인드로 난임에 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든든한 어머니, 아주대 산부인과 김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너무 아들이 좀. 자, 외유내강 곽동훈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기 난임 부부들의 든든한 어머니,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돼야겠죠, 제가. 네. 평상시 그런 고마워서 찾아오시는 부부들 많지 않아요, 혹시? 아이고, 네, 많으시죠. 다행스럽게. 또 이제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된 후에 그 딸을 데리고 저한테 오신 그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눈물도 나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김민환 교수님은 어떠세요? 난임에 대해서. 네, 뭐 전문가시고, 네, 우리 어머니 좀 언니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머니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곽 교수님은 굉장히 무뚝뚝한 것이로. 자, 먼저 김민환 교수님, 국내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난임 환자요? 네. 글쎄 제가 그걸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제가 네네. 좀 자료를 좀 보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한국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세상에 총 22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매년 한 8에서 10% 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2만 명이라고는 하는 게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난임 진단 코드를 넣고 진료받은 분들만을 통계를 낸 거라서 실제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받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 한 60만 명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꾸준하게 늘고 있다니까 참 심각한데, 난임 환자들이 매년 증감에 따라서 그죠? 많은 분들이 난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께서도 막 상담하고 그런 분 되게 많죠. 주변에서도 병원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인들 그렇습니다. 설명 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잘해 보시라 이렇게. 그때는 병원으로 예약하세요. 네. 김미란 교수님 찾아가십시오. 사적 질문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모아서 오랜만에 주병진 개그. 곽 교수님 곽 교수님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모른 척 해야 되나요?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짜자잔. 자, 맨 아래 거 한번 곽 교수님께서 떼어보십시오. 네. 질문입니다. 네. 난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기준이요? 네. 그래요. 그런 질문이군요. 이게 한번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난임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이 안 되는 건데요. 임신이 안 된다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하고의 주기적인 성관계를 하되 피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는 1년이긴 하는데 최근엔 또 우리 만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성분의 나이가 35세가 넘어갔다 네. 한다면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5세 6개월 동안 피임 없이 성관계했을 때 아기가 안 생기면 내가 왜 이렇게 잘 적고 있지? 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아, 네. 열심히.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군요. 요즘.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정도면 난임일 수도 있다.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스피드하게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임 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난임 검사 방법 이거 중요하죠. 그냥 뭐 집에서 나 6개월 동안 우리가 했는데 왜 안 생기지? 이거보다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난임 검사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해야 돼요. 남자분도 하고 여자분도 해야 돼요. 남자분 검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네. 남자분 검사는 정액 검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여자분 검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꼭 해야 되는 검사가 있는데 우선은 배란이 잘 되는지 하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려면 난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를 통해서 난자도 들어오고 정자도 들어가서 거기서 수정이 돼서 자궁으로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난간이 제대로 잘 뚫려 있고 기능을 하는가라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단계별로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남자는 간단한데 여자분이 좀 복잡하네요. 조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사실 아니 그래서 남자분이 먼저 검사하는 게 예.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내가 원인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일 되게 쉽거든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게 노총각, 그거 자꾸 고백하기 싫은데 오늘 노총각이라서 걱정이 돼요. 사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그럼 네. 내일 오시죠. 검사 한번 해드릴게요. 저박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좀 그럼 난임의 원인을 이렇게 수치로 살펴보면 어때요? 남성과 여성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막 그 사적에서 얘기할 때 여자가 많아, 남자가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거든요. 수치상으로 어떻습니까? 뭐 보통은 여성의 원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의 원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남성의 원인이 한 35%, 여성은 한 40% 정도 보고하고 있고요. 네. 25%는 부부 두 명에게 모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성의 난임 같은 경우는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 난관의 기능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또 자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불명도 있군요. 그럼요. 아무 이상이 네. 없는데 애가 안 생겨. 네. 그럴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두 부부의 금술이 너무 좋으면은 하늘이 해갖고 내가 의사 선생님 두 앞에서 뭔 얘기하는 거야? 금술이 너무 좋으면 질투해가지고 애를 안 준다고. 네, 그런 말도 있었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질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죠. 네. 굳이 뭐 유머를 그렇게 해서 아니 뭐 그래도 의사니까. 의사니까 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런 건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는 것. 야 저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막 남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있네 원인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세 가겠습니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난임이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물어보셨네요. 잘 들어야겠다. 자, 저와 같은 노총각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뭐 검사가 간단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혈관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금연이나 절주, 운동, 뭐 균형 잡힌 식사, 생활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런 게 뭐 난임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준비하는 그냥 그런 남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바로 임신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보세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 담배 안 피워요.
밥 잘 먹어요, 적절하게. 술을 아주 적당하게. 네. 운동, 막 사이클 100km씩 타고 그러는다. 와, 나 그냥 장가 가면 바로야.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없구나. 제일 중요한.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웃는 게 네. 다음 진행하세요. 예, 자 진행해. 예, 자 바로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어떤 난임 겁니까? 극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난임 극복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쫙 엄마 설명해 주세요. 난임을 극복한다. 그래서 일단 난임이라고 이제 부부가 진단이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드물게 원인을 알아도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제3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제3의 방법은 여기서 조금 넘어가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즘은 암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통계를 보면 평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은 3명 중에 1명, 여자들은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암 진단이 돼도 많이들 사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 치료가 문제예요. 항암 화합 치료를 받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너무 젊은 분이다. 그렇다면 이 항암 화학 치료제 중에서 난임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정자가 거의 없다든지 아예 없어졌다든지 혹은 난자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한다면 꼭 가입력을 보존하는 방법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입력을 보존하는 방법?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예요? 그냥 쉽게요. 얼려놓으면 돼요. 정자 보관도 하고, 뭐 이런 거. 난자 보관도 하고, 난자 보관도 하고, 난소 보관도 하고. 그렇군요. 네. 야, 진짜 의학의 발전은 언제까지일까요? 끝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율이 우리 많은 분들은 어떤 질문, 난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지요. 자, 대망의율이 짜자잔 뭔가요? 난임 예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맞아요. 주셨습니다. 예방해야죠. 네. 예방을 위한 방법 제일 궁금합니다. 진단받기 전에 검사하고 예방하고 뭐 그런 예방법이 있겠죠? 예방법. 예, 예방법. 일단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임신을 시도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여자도 물론이고 남자도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임신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네. 내가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임신을 2세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네네. 되도록이면 좀 젊은 나이에 시도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식생활,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운동 습관 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가장 좋은 형태로 본인이 스스로 바꾸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내가 다른 질병 치료로 인해서 난임이 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을 네.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좀 결혼이 늦거나 그러면은 뭐 그 아기 만들기 전에 뭐 며칠 전부터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막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뭐 무슨 약도 먹어야 되고 엽산도 먹으라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산전에 대한 거는 우리 각 교수님이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자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특히 뭐 기형아가 제일 걱정인데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요즘 엽산을 아기를 갖기 전에 네. 사실 언제 임신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엽산을 복용하면서 그런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다른 기형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한 임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잘 밟으면은 좋겠네요. 그럼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좀 되도록이면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했는데 실례지만 언제 결혼했습니까? 그 기밀인데.
교수님 몇 살 돼요 혹시? 저는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네. 그래도 애기 잘 네, 애기 둘 다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네네. 저도 다행으로 잘 낳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난임에 대해서 빠르게 묻고 답하는 시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작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놓치지 않고 계신 난임 진료를 기다리시는 부부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난임 부부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난임 부부들이 찾아오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 탓이 아닙니다. 네. 난임은 그리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이죠. 그리고 혹시 극복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단 제대로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곽 교수님. 네, 뭐 난임도 문제지만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얻는 행복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보다는 그런 빨리 임신 잘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임신하셔서 저한테 오시면 좋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임신해가지고 교수님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건강한 남자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